같은 맥락인데 주제는 조금 다릅니다. 다음 발제는 박정희 교수님께서 해주시겠는데요. 아마 오늘 포럼에서 던지는 또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의료 폐기물입니다. 박정희 교수님 앞으로 모시면서 간략히 양력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정희 교수님은요, 서울대학교 의료학과 명예교수님이시고요. 서울대학교 의료학과에서 학석사 과정을 마치시고 미국 매사추세츠 주립대학에서 고분자 표면의 특성 분석에 대한 내용으로 고분자 과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제가 박정희 교수님을 10수년 전에 처음 뵀을 때는 의료학과 교수님이니까 역시 패션이 다르시구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패션을 하시는 게 아니라 분자 단위에서 패션을 연구하셨습니다.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 학장도 역임하셨고요. 한국의료학회 회장 역임하셨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의료 신소재 분야를 연구해 오셨습니다. 오늘 주제는 의료 폐기물 자원화와 지속 가능성입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박정희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저는 우리 박주영 선생님처럼 문과정 평가나 물질 분석을 전공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제 의류 소재를 가르치고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또 환경 문제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정보를 모아갔었습니다. 네, 올해 플라스틱 포럼의 의류 폐기물, 이제 합성 섬유는 플라스틱하고 이제 같은 재료로 가늘고 길게 뽑은 게 합성 섬유거든요. 사실은 이제 분자량이 큰 물질이라는 점에서 이제 플라스틱화의 일부로 카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옷 하면 누구나 좋아하는 인류 미래가 아무리 지속되어도 헤어질 수 없는 것이 옷이에요. 여러 가지 이제 물리적, 생리화학적인 어떤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우리가 좋아하는 많은 옷들이 환경 오염을 시키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죠. 지금 여기저기에 온실가스 배출도 많고 또 합성 섬유는 연간 3억 4,200만 배럴의 석유를 사용한다.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느냐? 1935년에 듀퐁사에서 나일론을 발표하고 나서 폴리에스터, 여러 가지 합성 섬유들이 개발이 되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우리가 옷 소재가 굉장히 다양해져서 우리가 입고 싶은 옷을 마음껏 입고 관리가 간편한 세상이 되었어요. 그거는 누구의 덕분이냐? 합성 섬유의 덕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과도하게 쓰다 보니 소비 자원이나 석탄 자원을 많이 쓴다라고 얘기를 듣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좋아하는 천연 섬유라는 거 자유로운가? 그렇지 않습니다. 농작지를 굉장히 많이 쓰고 오염시키고 또 물 사용을 많이 하고 농작지를 재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화학약품을 쓰게 되고요. 면이라는 거는 구김이 많이 가기 때문에 가공 프로세스가 폴리에스터보다 훨씬 많습니다. 사용하는 과정에서, 세척하는 과정에서의 에너지도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면은 좋고 폴리에스터는 나쁘다는 사실 이제 옳은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자극적인 사진이긴 하지만은 이렇게 아랄헤라 그러나요? 주변에서 면 재배를 하면서 이것이 물을 과하게 사용하고 또 이 살충제나 농약 이런 것들을 쓰면서 부영양화가 돼서 사막화가 되어서 이렇게 생태계에 수십 년 동안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이제 대표적인 면 섬유
잘해주셔서 저는 그냥 공부하는 차원에서 올려봤었는데 일단은 뭐 우리가 천연자원, 인바이러먼탈한 그 환경적인 것을 제가 주로 말씀드리겠지만 뭐 경제발전이나 우리의 이제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거, 인격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손상 없이 잘 후세대에 물려주고자 하는 바람으로 우리가 오늘 모였죠. 그래서 섬유 패션 산업에서도 사실은 이런 책임감을 느껴서 이 전 과정을 나서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글로벌 회사들이 4사의 그 제작 과정을 DB로 공개하고 이것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서로 객관적으로 이제 전 과정을 평가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성 있는 것이 힙 인덱스라고 그래서 2013년인가요? 방글라데시에 이제 의류 공장이 많은데 수년 동안 굉장히 크고 작은 사고들이 나다가 13년에 1,100여 명이 사망을 하고 2,500여 명이 부상을 하는 큰 사고가 있으면서 이제 의류 업체들이 SAG이라는 단체를 구성했어요. Sustainable Apparel Coalition이라는 SAG이라는 단체를 이제 결성을 해서 우리의 제품들이 얼마나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 발전을 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매해 얼마나 잘 달라지고 있는지를 평가하자. 물론 그 비즈니스 하는 분들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이제 많은 데이터를 모아서 이러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힙 지수라는 것을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아까 이제 우리가 첫 번째 강의에서 들었듯이 어떠한 평가 지수를 얼마나 가중치를 넣어서 평가했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집니다. 아주 달라지는데 현재로서는 이 힙 지수라는 것이 데이터가 가장 많고요. 또 표준 방법에 의해서 한 데이터여서 물론 부족함은 있지만 이제 인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막대가 팍 다른 게 있는 게 그린색 바가 이제 폴리에스터 되게 면인데요. 면은 이렇게 폴리에스터에 비해서 물을 많이 사용하고 농작질을 오염시키고 또는 부영양화를 시키고 있다. 사막화를 시키고 있죠. 그리고 다른 면에서는 이제 또 화석 연료를 쓴다는 점에서는 폴리에스터가 불리합니다. 그래서 이 힙 지수는 이 cradle to factory gate 생산 과정만 본 것이지 사실 우리가 70억 인구가 매일매일 집에서 세탁하고 버리고 하는 과정은 지금 평가에서 빠져 있어서 조금 한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농작지 사용이나 인체 독성이나 이런 것들이 부재해서 희익 지수가 굉장히 종합적으로 평가하려고 노력함에도 소비자 단체나 천연섬유 직무협회 이런 데서 약간 이제 또 이의 제기가 있어서 계속 버전을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옷을 만드는 과정은 이 페트병이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복잡해요. 이 섬유로 재배를 하고 오랜 기간 동안 재배를 할 수도 있고 또 이 분자량이 큰 물질을 섬유로 뽑을 수도 있고 섬유를 실로 만들어서 다시 재직을 해서 염색과 가공을 하고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해서 우리 손에 들어오는 부가가치가 높은 다단계를 거치는 제품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참 전공하는 입장에서는 귀중한 이러한 제품인데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의외로 쓰레기산을 만들면서 우리는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선의로 해외에 보내는 줄 알았는데 쓰레기산들이 되고 있더라.
lamentablemente hemos transformado nuestra ciudad y nuestra región y nuestro país en el basurero. El problema es que solamente un 15% de eso es lo que se vende como segunda mano. El 85% viene a dar a los vertederos clandestinos. Esta es claramente poliéster, ¿ya? En la antigüedad la ropa era más que nada de algodón. En estos momentos, ¿qué es el material que utilizamos predominante en estas prendas? Es el poliéster. Ahora, ¿qué es el poliéster? Es justamente un polímero sintético que tiene un tiempo de biodegradación de muchos años en comparación al algodón. La ropa, como no tiene una disposición legal hasta el día de hoy, la única solución que le da a la gente es quemarla. Y cuando se quema, la polución y el humo hace que para nosotros sea un grave problema. Y esto a nosotros nos genera un incendio anual de grandes proporciones. Aquí hay poblaciones que viven dentro del basurero, entonces ellos están inhalando. 시간관계 상태가 네. 이렇게 그 동영상이 조금 긴데요. 그 많은 이제 옷들이 우리가 이제 쓰레기 산을 만들고 있는데 그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19세기 중반 이후에 합성 섬유라는 게 개발되면서 우리가 굉장히 편안함을 누리고 요새 뭐 패스트 패션이나 많은 옷들이 이제 쉽게 사게 되면서 굉장히 그 생산과 소비가 늘었어요. 지금 자료를 보시면 2000년대에 들어서 15년 동안 생산량과 소비량은 2배가 되었죠. GDP 증가인데 GDP 증가보다 생산 옷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생산과 소비량 증가가 훨씬 빠릅니다. 그렇게 많은데 그에 비해서 지금 보시면 뭐 2017년 자료가 텍스타일 파이버가 전 세계적으로 1억 톤을 초과했고, 물론 플라스틱 통계가 쉽지 않은 것보다 의류 통계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전반적인 흐름으로 보아주시고요. 세계적으로 해마다 1000억 벌의 의류가 생산되고 있다. 이렇게 많이 생산하고 우리가 또 많이 소비하고 있는데, 그런 데 비해서 옷이 많아지다 보니 아무래도 짧게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사용률이 굉장히 감소를 하게 된다. 네, 이렇게 어떤 조사에 의하면 1인당 구매하고 입지 않는 옷이 21%나 된다. 이렇게는 자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잘 안 들어서 제가 그러면 생산과 소비는 많이 하는데 잘 안 입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폐기물이 점점점 늘어나겠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9,200만 톤의 의류가, 그러니까 거의 1억 톤의 옷이 이제 폐기가 되고 있다. 이거는 증가하는 추세다. 물론 코로나 이후에는 아직 데이터가 없는데 조금 이제 생활 패턴이 많이 변한 것으로 해석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산된 의류의 70%가 많은 통계를 보면 대략 다 70%예요. 물론 85%라는 나라도 있고 50%라는 나라도 있는데 70% 정도가 버려지는데, 그것이 이제 제3국에서 쓰레기산을 형성을 하더라.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중요한 건 버려지는데 수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재활용하든 뭘 하든 모아야 되는데 그 다시 수거하는 비율은 생각보다 세계적으로 25%, 통계입니다. 25%. 독일이 잘하고 있다고 리포트를 하는데 75%.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제가 환경대학원 논문에서 봤는데 10%, 서울시는 조금 높아서 26.5%로 한 데이터를 보았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옷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만들어져요. 엘렌 맥카서 파운데이션이라는 영국의 단체인데 이제 글로벌하게 옷에 대해서 가장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단체인데요. 여기 데이터를 보면 글로벌 의류 생산량이 5,300만 톤인데 73%가 매립하거나 소각되고 있다. 그런데 텍스타일 투 텍스타일 내지는 파이버 투 파이버,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버렸는데 그 옷에서 다시 옷으로 가는 비율은 1%밖에 안 되더라. 이거 굉장히 사실은 저도 이제 좀 너무 작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제 기계적으로 자르거나 해서 이불솜이나 여러 가지 다른 재료로 쓰는 것은 포함하면 13%가 일단은 섬유는, 플라스틱이 아니고 섬유 제품은 13%가 재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GR3N이라는 폴리에스터를 만드는 회사에서도 보면 7,200만 톤의 폴리에스터 생산해서 섬유도 만들고 폴리에스터도 만드는데, 문제는 여기서 보면 폴리에스터는, 플라스틱은 이게 재활용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섬유 폐기물 3,300만 톤은 그대로 폐기가 되고 있다. 그만큼 섬유는 플라스틱에 비해서 다시 리사이클 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글로벌하게 봐도 굉장히 옷이 지금 넘치게 만들어져 있고 많이 70% 정도가 버리는데 우리나라 상황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데이터를 얻기가 쉽진 않은데요. 일단은 논문이나 이런 제 자료에서 보면은 재고가, 우리나라도 패션 제품의 재고가 계속 이제 증가하고, 재고액 생산액 대비 재고액 비율이 26.1%로 19년에 가장 최고를 찍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물론 회사마다 경우가 다르고 이게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리포트 내기로는 이제 3대 3, 약간, 그러니까 25 내지 30%가 정상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25 내지 30%는 정기 세일에서, 나머지는 이제 재고로 축적되는데 이제 이게 악성 재고가 되면 처리가 해외로 기부도 하고 해외 수출도 하고 일부 소각하기도 한다. 어떤 기사를 보면 대형 패션 업체에 7군데에 인터뷰를 했는데 6군데가 소각한다고 하더라. 이거는 저는 그냥 보도 자료를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이게 아주 상세히 한 보고서가 있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가정 발생량의, 그러니까 저 동그라미 원형 안에 보면 이제 이건 물론 대표 패널 가정 몇 군데를 해서 유출을 한 겁니다. 가정 발생 쓰레기가 20톤 5천 톤, 20만 5천 톤인데 그 중에서 이제 저 위에 보시면 재사용, 교환이나 판매를 하거나 아는 사람한테 또 전달을 하거나 해서 10%가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고요. 다시는 리폼이나 수선은 7% 정도 하고 있고, 이제 주로 나머지가 수거함에 들어가고 종량제 봉투에 넣고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는데, 이것이 다시 규결이 되어서 총체적으로는 해외 수출이 이 발생량의 26% 정도는 해외로 나가고 있고, 소각이나 매립이 45%가 소각이나 매립을 하고 있다라는 데이터가 있어서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사실은 옷을 재사용하고 좋은 취지에서 재상품으로 수출하는 건 맞죠. 우리도 마음이 편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갔는데 아까 쓰레기산을 만들고 있잖아요. 과잉으로 되면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러면 수출을 얼마나 하는 나라냐? 굉장히 아주 상위권 수출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4위 내지는 5위를 기록하는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있고 또 패션 산업이 나름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이다 보니 또 의류 생산량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옷을 많이 만들어내고 쓰레기가 쌓인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이것이 환경적으로 좋을까? 그래서 일반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별 과장 없이 입던 거 다시 입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러면 뭐 에너지나 케미컬이나 다른 그 환경부하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리유즈라고 그래요. 그래서 리유즈가 가장 유리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형태를 변경시켜서 섬유를 뭐 갈던가 해서 다른 형태로 쓰는 것이 리사이클입니다. 페트병이 섬유가 되고 또 재활용인 거죠. 이 학계에서는 이것을 이제 리사이클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버리는 것이 연료와 하든 뭐 에너지와 하든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변화를 시키는 것이 그 다음 단계이고, 그냥 단순 매립이나 소각은 환경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뭐 추천하는 단계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재사용에 대한 이제 이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재사용이 뭐 중고 의류를 팔거나, 그래서 여기 보시면 최근 4년간 미국 패션 시장의 평균 성장률이 3%인데 중고 거래는 33%나 성장을 했어요. 그만큼 중고 시장이 활발해졌는데, 여기 아래 보시면 이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많은 플랫폼에서 헌옷들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뭐 많이 쓰시는 이런 플랫폼에서도 들어가면 헌옷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혹시 되시나요? 스마트폰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중고 옷을 거래하는 이용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테이프에다가 번호를 적어서 수축 인증사를 보내드리고 그때 이후에 계좌번호를 빨리주세요. 몇 번 입은 옷이지만 체육처럼 색깔은 물론 상품 안내 태그나 구매 보증서, 포장까지 새 제품처럼 정성스럽게 담습니다. 최근 이처럼 입던 옷을 사고 파는 이른바 중고 의류 이커머스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의 여성 중고 의류 거래 비중은 2020년 22%에서 올해 45%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또 다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네, 이렇게 중고 의류를 거래를 할 수도 있고, 온라인 시장이나 오프라인 시장에서 활발하게 생각보다 많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옷을 의류 폐기물을 소비자가 구입하고 나서 이렇게 형태를 그대로 재사용을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재활용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옷이 천이 될 수도 있고 섬유가 될 수도 있고 완전히 분자 단계까지 새롭게 이제 다시 쪼개질 수가 있는 거죠. 재중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다시 재활용이 될 수 있는데 경로가 길수록 어떻겠어요? 물론 이렇게 순수한 제품을 만들 수 있지만 경로가 길수록 그만큼 과정에 들어가는 에너지나 뭐 화학약품이나 여러 가지 환경 부하가 들어가는 게 맞겠죠. 예, 그리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것은 보통 병에서, 그러니까 오픈 루프죠. 개방형 루프죠. 병에서 이제 분자로나 섬유로 만들어져서 이제 재활용 섬유가 되는 것이 가장 흔한 경우에 이제 폴리에스터 재활용 섬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물리적인 재활용, 이 제품에서 폐의류에서
단계가 짧으면 환경적이나 경제적 이득이 가장 큰데 재료의 제한점이 있습니다. 네, 이왕이면 무색이어야 하고 또 굉장히 순도가 높아야 하고 그래야 이제 좋은 품질의 섬유가 나오겠죠. 그럼에도 이제 그 가공하면서 분자량이 떨어지고 뭐 물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많은 단계를 거쳐서 화학적인 재활용을 하게 되면 그 재료가 아주 이렇게 막 순도가 높지 않아도 되고 약간 제한점은 적어지지만 실제로 환경 부하가 많이 크고 번거롭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냥 석탄이나 석유가 가지고 바로 섬유를 뽑을 수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다단계를 거쳐서 환경에 부담을 주고 많은 뭐 노동을 해서 만들면 가격적으로도 자유로워질 수는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뭐 그걸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것도 이제 상황에 따라서 경제적인 여건이 여러 가지 허락하는 한은 뭐 또 해야 되는 그 재활용은 굉장히 이제 우리가 많이 앞으로 발전해야 되는 기술인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 해입 지수로 봤을 때에 요게 이제 그냥 폴리에스터 화석 연료 그 석유로 만들었을 때의 환경 부하예요. 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죠. 지구 온난화 뭐 이런 항목이 있는데 요 항목별로 바 사이즈가 클수록 환경 부담이 크다는 뜻인데 여기 화학적으로 아주 단분자까지 가도록 재활용을 하고 나면 이렇게 이 화석 연료를 쓴 경우나 매한 가지로 환경 그 부담이 크더라. 단 이제 물성에 있어서는 물리적으로 이렇게 재활용한 경우보다는 조금 유리해지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구체적인 예예요. 어떤 논문을 봤더니 그 파이버 섬유로 재활용을 한 경우하고 플라스틱 바틀, 폴리에스터 바틀로 재활용을 한 경우하고 보니 이 섬유를 재활용하면 물성이 떨어지더라. 왜? 섬유는 염료도 포함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가공 물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물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해요. 그래서 이 고유 점도라는 게 끈끈한 정도인데 끈끈할수록 분자량이 크고 물성이 좋거든요. 근데 이제 이 끈끈한 정도가 이 버진 폴리에스터에 비해서 이 병으로부터 만드는 거는 크게 나쁘지 않은데 섬유로 만드는 건 물성이 떨어지더라. 물론 요거는 이제 어떤 연구 결과입니다. 대학교에서의 면섬유도 뭐 재활용을 하면 재배하는 과정이 생략되고 또 목화 섬유를 섬유화하는 그러니까 목화 섬유에서 온실가스가 많이 뭐 감축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오리진 커튼하고 올게닉 커튼, 그러니까 이 올게닉 유기농면이라는 것은 재배하면서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다음에 리사이클드 커튼이라는 것은 이제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이미 만들어진 면섬유를 다시 재활용한 것인데요. 이 물 사용이나 뭐 사막화 뭐 이런 면에서 이제 면에 비해서 일반 면에 비해서 재활용을 하면 환경 부담이 많이 줄더라. 오히려 유기농 면보다도 줄더라 하는 자료입니다. 예, 근데 매립하면 사실은 매립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매립하면 우리가 이제 뭐 합성섬유가 썩지가 않을 뿐더러 중간 단계 분해물이나 여러 가지 첨가물들이 토양 오염을 시키고요. 또 매립해도 그 메탄가스하고 이산화탄소가 나오는데 이 메탄가스의 온난화 지수는 훨씬 높다. 그래서 웬만하면 매립이나 뭐 또 소각도 그렇습니다만 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5분만 더 쓸게요. 예, 그래서 합성섬유는 썩지 않으니 매립은 하지 말자라는 말씀이고, 여기서 이제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그냥 재사용하면 좋고 재활용, 그 다음에 안 되면 재활용하고 하자. 그럼에도 넘쳐나는 쓰레기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 논문을 찾아봤더니 의류 폐기물이 생각보다 발열량이 높아요. 물론 이것은 이제 면섬유라서 목재 펄프 정도에 상응하는 그 발열량을 낸다는 보고서를 봤고요. 그 논문을 봤고요. 그러면 플라스틱이죠. 폴리프로필렌 같은 합성섬유는 얼마나 발열량이 클까 봤더니 11,000이에요. 그러니까 폐유나 석유에 비해서 석탄을 보통 우리가 6,500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높고 탄소 배출 개수가 낮아져서 사실은 이 폴리프로필렌이라는 것으로 연료를 쓰면 석탄을 1톤 쓸 것을 폴리프로필렌은 0.5톤 살짝 넘는 양으로도 그 효과를 낼 수가 있더라 하는 자료입니다. 이 카펫도 있는데요. 카펫은 이제 물론 그 섬유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카펫을 만들기 위한 또 다른 재료가 있습니다만 카펫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폴리프로필렌이나 나일론 카펫은 이렇게 에너지 함량이 6,600이나 4,000 정도 되고요. 탄소 배출 개수는 조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일론이기 때문에 혹시 낙스 걱정이 될까봐 낙스 데이터를 찾아봤는데요. 이 낙스를 보시면 이제 석탄보다, 물론 나일론은 N이라는 그 질소를 포함하는데 그 석탄에 비해서 석탄은 이 품질이 굉장히 불균일하기 때문에 낙스 데이터가 고르지는 않는데 그것에 비해서 나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폴리에스터 나 폴리프로필렌, 합성섬유나 이런 여러 가지 의류 재료들이 석탄에 상응하는 내지는 그보다 높은 발열량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그냥 섬유 폐기물을 소각해서 대기로 온실가스를 내어보내고 시멘트 산업이나 고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산업에서 또 태워서 내려보낼 걸 이것을 바로 연료로 쓰면 일단 감축이 되는 거죠. 온실가스 배출이 감축이 되고 굉장히 높은 온도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배기가스는 훨씬 정화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찾아보니 이제 많지는 않아요. 의류 폐기물이 연료화로 가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활용,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들 내지는 정말 재활용을 여러 번 해도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말 처리해야 되는 것들을 연료화한다면 발열량이 크고 순도가 높아서 효율적이고 CO2 배출이 감축될 것이고 화석 연료를 정말 세이브할 것이죠. 그다음에 폐기 과정을 생략하기 때문에 또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있고 만약에 시멘트라면 소각제를 버릴 필요가 없이 바로 혼합이 된다고 합니다. 클링커에. 그다음에 이 의류는 PVC가 별로 없어서 플라스틱보다도 염소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염소 더스트 걱정이 줄어들고요. 경제적으로는 일단은 폐기물이니까 비용이 절감이 될 거고 또 소각이나 매립하는 비용은 사회적으로 절감이 될 거니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유리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순환자원화 기업이라든가 그 H&M이 실제로 이제 이렇게 의류 폐기물을 그 주변의 열병합 발전소에 보내는 것과 또 순환자원화하고 있는 이 쓰레기를 모아서 굉장히 다단계로 분류해서 자원화하는 이
유럽의 기업들, 그래서 CO2 절감을 얼마나 했는지도 또 자료에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오기 전에 찾은 거는 이제 이 World of Waste라는 웹에, 그러니까 그 Fashion for Good이라는 플랫폼에 들어가면 World of Waste라는 그 웹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이렇게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에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가 얼마나 있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을 쳐봤더니 뭐 옷 쓰레기가 이만큼 있더라. 그래서 또 그것을 리드모어해서 다시 쳐봤더니 뭐 어떤 섬유가 이만큼 있더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그 결혼만 말씀드려도 되나요? 시간을 좀 초과한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일단은 그 폐의류를 자원화하는 방법은 과정이 간단할수록 유리하죠. 그래서 그 재사용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재활용이 적극 개발이 되어야 되겠는데 현재 의류로 리사이클링 하는 건 13% 정도에 그치고 있다. 섬유에서 섬유로, 파이버 투 파이버는 1%이라고 이제 글로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매각이나 소립이, 소각이나 매립이 굉장히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데 줄이자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이제 사례 하나로 이런 여러 가지 유리한 단계를 다 거치고도 남는 쓰레기는 태우지 말고 매립하지 말고 연료로 쓰자. 그러면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득이 클 것이다. 물론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도 쓰레기를 다 국내에서 모아서 투명하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을 초과해서 죄송합니다. 네, 박정희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의식주라고 하죠. 의식주라고 하면은 식품 영양학과 교수님들이 아니다, 식의주다. 그다음에 뭐 주생활학과 교수님들은 아니다, 주식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역시 저희는 의식주인 것 같습니다. 그 100년 전 인구가 전 세계 인구 한 20억 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요. 작년이었죠. 이제 80억 명을 돌파했고 지금 추세대로라면 2050년이면 100억 명 돌파할 거라고 합니다. 결국 그 얘기는 우리가 버리는 의류 폐기물이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재사용, 재활용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 우리가 이 의류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 연료화를 고려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